자, 내년이 되면 요 잉여 자금만 거의 100조 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특별배당 올해 아니면 내년 무조건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화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버텨가는데요. 자, 오늘도 소폭 갭으로 띄우고 시작을 하면서 5일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3만 9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분명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이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구간 요 기대되는 마음 반 또는 불안한 마음 반 동시에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구간이 뭐 여긴지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죠. 자, 이렇게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는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 요 5일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이 특성. 자, 그리고 만약 요 5일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밑단이 1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재상승을 한다라는 이 특성. 자, 그런데 이러한 습성들을 지금 구간에 대조를 했을 때 지금 5일선에 대한 접촉은 분명 나왔지만 11선과의 접촉이 아직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삼성전자가 이렇게 변동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자, 지난주에만 우리 개미들은 삼성전자만 무려 3조 가까이 쓸어 담았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 3조 중 무려 2조가 미수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에 하이닉스를 훌쩍 넘긴 수치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세력들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동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털어낼 건 털어내야지만이 또 우리가 이 다음 구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뭐 몰빵, 뭐 전량 매도 요거 금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져보실 법한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바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요 주주환원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이 주주환원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배당이 될 수가 있겠고, 뭐 자사주 매입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특별 배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도 우리는 이 특별 배당에 대한 가능성, 아무래도 설렐 수밖에 없죠. 딱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삼성전자의 잉여 자금은 무려 이렇게 40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과 대조를 했을 때 거의 4배가 넘는 수치죠. 이 안에서 뭐 배당이면 배당, 자사주 매입이면 자사주 매입, 우리에게 환원을 해왔습니다. 내년이 되면 요 잉여 자금이 거의 100조 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특별 배당 올해 아니면 내년 무조건적으로 나와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특별 배당이 나오면 진짜 은행에 돈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배당 수익만 해도 거의 5, 6%가 이렇게 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거 하나만 믿고 삼성전자를 투자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살짝 있습니다. 자, 기업이 돈을 많이 남긴다고 하더라도 이 업황에 대한 특성이죠. 지금 어때요? 디램, 뭐 낸드면 낸드, 자재값 자체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이 남아도, 그러니까 이 유보금이 남아도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기업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며칠 남지가 않았는데요. 자, 현재 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현금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지켜봐 달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의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우리가 공략을 안 하고서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21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이 우리한텐 더 큰 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주가도 잘 올라, 배당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줘, 심지어 특별 배당.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구간이 이 삼성전자의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자, 물론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린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돈을 벌어가시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 하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월 12일, 어제 월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1월 13일 화요일 석주픽, 오늘 관심 종목은 금호전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이 가는 놈들이 더 가는 이 국장의 특성, 자, 그래서 이 반도체, 특히 장비 쪽을 눈여겨보자. 자, 어젯밤 이 젠슨왕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죠. 자, 게다가 이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어제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이 시점, 거래량이 완벽하게 붙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직전의 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어제 상을 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우리의 포인트, 직전에 매물대죠. 쏟아냈던 이 부근, 꼬리가 아닌 어제자로 몸통 마감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 이슈, 어제 월요일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의 장은 이 가는 놈들이 더 가기 때문에 충분히 베팅을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금호전기만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꽤나 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구간 역시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제가 좀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금호전기 오늘 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상한가 바로 직행, 여러분들 시가 11% 띄우고 상한가 바로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최소 19%에서 20% 정도는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이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요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삼성전자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 최근의 봉들은
모두 이렇게 꼬리를 나타내주고 있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장도요. 자, 이것은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해주는 것과도 같죠. 주가는 분명 이렇게 고점에 위치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털어낼 건 털어내고 우리가 조금은 감내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은 이 구간이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자, 삼성전자는 이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5일선과 붙여가면서 상승을 하는 이 특성, 이러한 특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간서부터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3만 6천원서부터 11만 9천원까지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담아보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좀 지레 겁먹지 마시고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과감하게 담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어제 월요일의 미장은 그래도 상승세를 좀 이어갔었는데요. 지수의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은 분명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고스란히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여전히 대형주도 많이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력들은 이 확실한 재무가 나오는 기업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지금 장의 좀 포인트라고 봐요. 지금 CPI도 나왔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끝이 났잖아요.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만을 좀 남겨둔 상태인데 요 케빈 해시시죠. 요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것만 나오면 우리에게는 남은 1월 달에는 증시를 빠뜨릴 만한 명분이 이제는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떨어질 명분이 이제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자, 수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좀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자,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 회장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를 뭐 현재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긴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했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준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APEC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지금 국제 관세가 위법이니 합법이니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결코 처음이 또 아니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우리의 전략대로 또 버티다 보면 한 달 뒤, 또 2달 뒤 이 분명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